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늘 힘이 됩니다. 에리히 캐스트너의 두 가지 계율에서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생각하라. 때가 오면 자랑스럽게 물러나라. 한 번은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제1의 규율이고 한 번만 살 수 있다. 그것이 제2의 규율이다. 나이듦, 노화, 죽음은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나이 든 사람은 항상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과묵하게, 행동은 중후하게 하라고 했죠. 성경의 시편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칼 팔레모의 저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책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젊었을 때 100년 쓸 몸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어떤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건강에 해로운 일을 하면서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병은 쾌락의 이자라고 했고 내가 내 몸에 저지른 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꾸준히 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 삶에서 모든 관계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며 자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질 자본보다 관계의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계는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며 내 돈을 투자하며 사람을 사깁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가수 김세환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75살인데도 동안으로 얼굴색이 무척 맑고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3.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분은 매일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할 때면 무덤에 누웠다고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마지막 여정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수용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이 든 사람답게 살아야겠습니다. 킴 빌리커 버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죠. 얼마 전 타기한 이어령 교수는 자신은 다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평생 오직 글쓰기에만 전념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좋아하는 일도 있었는데 나이 불문하고 현재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이 누구나 꼭 있다고 했습니다. 베스트 완이 아니라 올리 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에머슨도 당신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용감하게 그대로 행하라.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가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면 작은 물건도 다 쓰임이 있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련인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겐 더욱 쓰임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은 개개인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를 갖고 살도록 세상에 초대하신 것이 아닐까요?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박사는 말하기를 요양원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설문지의 체크 형태가 아니고 오픈 테스트, 즉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실시했는데 수많은 항목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그중 상위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며 살고 싶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직업도 취향에 맞지 않아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경우가 많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2. 맺힌 것을 풀고 싶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므로 맺힌 것이 많습니다. 맺히는 것은 자기 감정에 의해 맺힙니다. 어떤 말이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3. 나누고 살고 싶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생사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이 닿아 있는 브루나이는 우리나라 경기도의 절반 정도의 작은 나라지만 아시아 유일의 전제 국가인 산유국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부유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국왕은 고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나라에서 풍족하게 다 해결해 주니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란 현재 부족함 속에서 장차의 충족함을 꿈꾸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꿈을 실어줄까? 한국의 젊은이들도 꿈이 없는 세대라고 하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또 하나는 한국팀과 축구 시합을 한번 해보는 것. 축구장도 만들어 놓았으나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니 선수를 기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노부부가 찾아와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두 사람의 나이를 물으니 남편은 90세, 부인은 87세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잘 사셨는데 어째서 이혼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엔 아이들이 상심할까 봐 미뤘는데 이제 아이들이 모두 죽었거든요. 오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며 보람된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